이제 이 막스 같은 사람들이 프락시스 거기서 많이 보신 거예요. 이게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나이가 저랑 비슷하고 저보다 위에 있는 요 이제 혁명이나 실천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 프락시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프락시스. 요런 얘기를 쓰는데 요게 하나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언어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만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사유를 이렇게 다 동의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사유의 결을 좀 새롭게 낼 수 있는 문제 제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요런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눠요. 행위를 하나가 노동, 그 다음에 제작, 그 다음에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노동이 레이버라고 부르는 거고 제작이 워크라고 부르는 거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액션이라고 부르는 액션인데 이게 프락시스예요. 이게 프락시스예요. 그러면 이 프락시스와 이 둘의 차이를 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오는데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프락시스는 행위 자체가 목적인 활동이에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나한테 그것 자체를 하는 것이 나한테는 곧 이 행위의 목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죠? 놀이 같은 거죠. 놀이 같은 거.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이거 다음에 뭐가 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 나에게 충분한 충만감을 주죠. 만족을 주죠. 그런 것이 프락시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할 때 정치적 삶이란 그런 거예요. 뭐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면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적 만족을 얻는 거죠.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 자체가. 반면에 노동과 제작으로 얘기되어지는 이것은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쵸? 자, 노동과 제작을 나눌 때 요것도 재밌는데 노동을 나눌 때는 먹기 위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제작은 뭘까? 이윤을 내기 위해 하는 행동이에요. 이윤을 위해. 그죠? 가만히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면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 결을 다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이 우리는 그냥 행위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행위를 할 때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때가 있고 목적이 없이 그 행위 자체가 나한테 그 목적이 될 때가 있고 그죠? 그럴 때도 이 목적도 먹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있고 이윤을 위해서 하는 제작이 있고 아렌트가 얘기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인 프락시스 활동이 있고 이런 거죠. 이 세 가지 얘기를 요거랑 연결해서 조금 드렸고요. 그래서 윤리 시학적 특성이라고 말한 게 이건 거예요. 에토스를 제작하는 특성. 이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 예술 작품으로서의 삶의 미학으로까지 가요. 그러니까 삶을 예술 작품 제작하듯이 포이에시스가 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로 가서 이걸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에토스를 제작한다. 성품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죠? 그냥 성품은 주어진 거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족시키지? 이런 생각만 했지. 내가 내 성품을 어떻게 제작해 갈까? 이게 작품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야. 작품으로서의 삶.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서의 지식은 여기에서의 알은 반드시 무엇과 관련이 되는 거죠? 자기 제작과 관련된 거죠. 자기 존재를 제작하는 자기를 배려한다는 건 지금 자기를 제작하는 문제예요. 자기를 제작하는 문제. 그럴 때 이 에토스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까? 이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자, 성품을 만든다. 그랬어요. 성품을 제작해라. 가만히 곱씹으면 되게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성품을 만들어낸다, 내가. 이게 내 존재를 결정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거를 안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그쵸? 너의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갈래? 그러니까 너의 직업을 어떻게 만들어갈래? 물론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바이지만 너의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갈래? 이런 생각은 전혀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품을 제작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에토스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뭘까? 이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게 내면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그 아주 내밀한 내면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성품을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다시 우리가 언제나 여기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푸코한테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모든 것은 아까 관여적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여적 지식이라고 관계적 여기서 관계적이라고 나왔죠. 관계적 알미라고 하는 것과 그죠? 이 관계적 알미라는 것과 성품의 문제, 에토스를 제작한다는 문제, 그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나의 성품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이게 숙제예요. 성품을 제작하라. 되게 멋있는 말인데 성품 어떻게 혼자서 도 닦으면 되나? 혼자서 대체 성품을 조직한다는 거에 근본적으로 푸코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걸 접근하고 있는가? 다시 어쨌든 지금까지 본 것에 따르면 이걸 내면화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어느 것 위에서 고민해야 되죠? 관계적 암 위에서 고민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내 성품을 갖는다는 건 뭘까? 성품을 제작한다는 건 뭘까? 결국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내면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타자의 문제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안 읽으셨나?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도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는 성품이어가지고 에토스나 윤리를 극단적인 도덕으로 생각하거나 이게 이 방식이야. 외부적인 것 위에서 따라야 할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이것과 대립되는 내면의 문제로 생각을 하거나 이게 막 대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 둘의 구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분할선을 거기 그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마지막 요거 얘기를 드려야 됐었던 게 아까 자기 경험과 관련된 통치성의 문제. 어디냐면 몇 쪽이냐면 283쪽. 이 얘기 좀 나눠보세요. 통치성. 푸코의 후기 이 사유에서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성 얘기랑 그 다음에 이 에토스 얘기랑 그래서 요 성품을 제작한다는 것과 근대적인 양식으로서의 내면의 해석 아까 말했던 내면, 비밀, 해석 지금 이 체계가 하나가 있죠. 그쵸? 내면, 비밀, 해석의 이 체계와 다른 에토스의 제작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구분하는 거. 요게 이제 자기인식의 체계인 거고 요게 지금 자기대로의 체계인 거죠. 그쵸? 이 메커니즘인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오늘 한 거에서? 그러면 지금 제가 제대로 못 따라가가지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끼리가 뭐냐 하면은 코끼리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보고 코끼리 걸로 한다. 뭐 그런 하고 이 관계적인 삶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코끼리는 뭐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코끼리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처럼 느껴지는 거죠. 가다울 수 없는 무엇이냐의 질문은 언제든 가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데메트리우스의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 그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What is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죠. 희한하게도. 그죠? 이거에 대해 탐구를 한 거예요. 왜지? 왜 우리는 what에 대해서 이거를 할 수가 없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데메트리우스의 입장은 그것은 사실,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의 입장에선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연이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는 알미 아니라는 거죠. 진리와 상관이 없는 알미라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이 없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인간의 존재를 탐색하기 위해서 뭐 코끼리와 이건 예예요. 코끼리와 우리의 진화적인 발생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것들을 진화적인 관계 위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꼭 걔를 탄다,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뒤에서 세네카 얘기를 할 때 이게 고양되면 인간이 이 전체 우주의 네트워크 위에서 어떤 관계망 속에 들어가 있는지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리다. 코끼리와 내가 뭐 존재론적이로든 아니면 이 우주의 이 자연 안에서든 어떤 식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가. 나무에 대해서 내가 그런 네트워크로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해한다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273페이지에 중간에 그 파라스케우 이게 자기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목표에 고정되어 그 무엇에 의해서도 동요되지 않는 상태로 있게 해줄 수 있는 무엇입니다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자기의 목표에 도달한다는 게 그 방금 말한 그런 성품을 제작한다는 그거. 그러니까 이 예술 작품으로서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품을 이게 되게 이미지가 잘 그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제작할 때 머리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잘 이게 어울려가는 이런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서 제작. 물론 제가 내준 숙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이긴 한데 예술 작품으로서의 삶을 다시 굉장히 내면적이거나 아니면 내밀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힌트예요. 이게.